네,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할게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음, 오늘, 네. 다른 그 스터디를 보니까 날짜를 처음에 말을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오늘부터 조금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4년 10월 3일이고요. 네. 음, 오늘부터는 이제 저번 스터디까지는 취원법 관련해서 살펴봤고, 네, 그다음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정적분인데, 그러니까 일단 정적분을 취환법을 사용해서 계산할 경우에 뭐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뭐 보통 예를 들어서 네, 첫 번째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적분을 구할 때 음, 앞에서 배웠던 그 치환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유로 넣고 쭉쭉쭉쭉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거의 원시 함수를 구해 놨을 거잖아요. 루트 u d 뭐 u 이런 식으로 넣고 원시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u ex 플러스 1로 치환했던 거를 다시 u 자리에 이거를 네, 다시 되돌려 놓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거에 이제 이 함수의 원시 함수가 나올 테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적분을 취한다라는 거거든요. 1번은. 그래서 사실 네. 뭐 이게 뭐 1번이나 2번이나 뭐 어떤 걸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1번이 더 일반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어쨌든 1번은 그렇게 구하는 거고 2번은 이제 정적분에 대한 치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1번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근데 사실은, 잠시만요. 여기서 u를 ex 플러스 1로 치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0사 to du가 되고, 맞죠? 그러면 여기 치환을 한 것에서 오른쪽을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되겠죠? 이 dx가 되는데,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x를 du로 바꾼 거죠. 이 dx를 어, 네, u로 바꿔놓고 여기서 이제 부정적분에 대한 원시함수를 구해보면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되나요? 3분의 2분의 3 이렇게 되나?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원시함수를 구해놓고 영사를 씌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EX 플러스 1, 2의 3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게 그냥 일반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지금 네 잠시만요. 계산이 맞나요? 해보죠. 4, 4, 9, 3분의 2 9의 3이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1에 그냥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11에 이거니까 3, 3의 4승이네요. 3, 3의 이렇게 3분의 2 곱하기 3 그리고 3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나? 2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2 식이 맞네. 어때요? 인데 뭐 어디서 잘못한 거죠? 뭔가 풀 때 식이 음, 더, 더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제가 잘못했나 봐요. 잠시만요. 3루트 3이 아닌 거 아니에요? 음, 이 2x 플러스 1에 2분의 3, 2분의 3이죠. 그러면 2x 다시 음, 3이 혹시 그러면 일단 여기가 9가 되는 거고 9에 3 네, 마이너스 그리고 0이니까 1, 3분의 2 여기까지는 맞는데 네. 그다음에 3분의 2가 되고 3의 제곱이 빠져나오고 3의 3승이 되겠네요. 20 무슨 3분의 2, 27, 27, 3분의 2, 27이니까 네. 그러면 18 마이너스 3분의 2. 네.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3, 아, 또 틀린데. 3분의 26이거든요. 답이. 잠시만요. 3분의 2. 2를 나눠줘야 되는데 2가 빠진 것 같은데. 327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54. 음, 제가 처음부터 오류가 있어요. 치환을 할 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음, 치환을 제가 여기서 이제 EX 플러스 1을 U로 치환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 요걸 미분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DU가 이 DX, 네, 까지는 맞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식에서 요걸 U로 치환한 다음에 DX를 그냥 이렇게 하면 DU로 그냥 치환을 한 게 돼버리잖아요. 아, DU를 EDX를 이제 DU로 치환을 한 건데 그래서 요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DX, EDX 2분의 1을 앞에 붙여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래야 맞는 식이고 네. 여기서 쭉쭉쭉 풀어보면 아까 요거를 계산을 한 게 3분의 52였거든요. 3분, 12, 3분의 52였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 곱해야 되니까 26. 26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정적분해에서 치환을 할 때도 저희가 앞에서 그냥 부정적분해에서 치환을 하는 거를 봤지만 그냥 부정적분 에 대한 원시함수를 치환법을 이용해서 구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네, 기본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네, 습관을 정해가지고 답을 구했습니다. 이게 그냥 1번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정적분에 대한 치환 법칙인데, 이것은 네, 한번 읽어보죠. G 프라임이 A부터 B에서 연속이고 F가 이제 U는 GX의 치역에서 연속이면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네. 보시면 어쨌든 이제 그, 어, 극한에서 어느 개념하고 관련이 있냐면 그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네, 합성함수의 극한인가 정확하게 정리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합성함수에 대해서 어, 연속임을 다룰 때 그럴 때에 이제 뭔가 그 극한의 구간 극한의 이제 변수들이 뭐 예를 들어서 A로 다가가다가 뭐 그 구간에서 이제 GX가 연속이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바꿀 수 있다 이런 논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정리를 그냥 액면 그대로 살펴보면은 지금 어쨌든 G 프라임이 A, B에서 연속이고 F가 GX, GX의 치역에서 연속이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에 저희가 이 문제에 요 정의를 대입을 시켜보면 GX라는 거는 EX 플러스 1인 거고, 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를 U라고 했을 때 이제 F, U가 루트 U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F가 GX의 치역에서 이제 연속이라는 거죠. GX의 치역은 뭐, 네, E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게 X가 실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어쨌든 GX의 치역도 실수일 거예요. 그러면 F라는 이 함수가 실수에서 연속이면은 뭐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위에 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이 x 플러스 1
있잖아요. 그리고 이 dx라는 거는 음, GA니까 0이 0, 0, 1에서 이제 4를 집어넣으면 9까지겠죠? 그리고 그럼 UT U랑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이때는 그냥 DU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아까 치환할 때처럼.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거를 이제 여기로 가져왔지만 사실은 치환한 게 아니긴 하니까. 네, 그냥 이거 자체가 아니, 아, 아, 이 문제 이걸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뭔가 이 포맷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그냥 2 곱하기 2는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뭔가 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됐든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생긴 놈이 있다면 네. 구조를 보시면 이거를 이제 gx라고 놓으면 얘를 이제 미분한 게 2가 되니까 얘는 이제 g 다시 x일 거고 지금 요걸 u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게 지금 f 다시 fu라고 보자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구조가 되었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부정적분에서 음, 한번 볼까요? 저희가 전에 네, 앞에서 봤던 그림인데 어쨌든 개념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보는 게 뭐,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여기 요 축 기준으로 보면 요거 이 뭐 y가 뭐 3일 5라고 하죠. 5에서 뭐 6 요거를 이제 dy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x랑 y에 대한 함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요거를 따라서 여기는 요거를 이제 dy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 요 dy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dz가 뭐 어떻게 변하는지 이 만을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라고 할게요. 1.5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dx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dz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거를 각각 나눠서 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평면을 이렇게 각각 뭐 xy나 xz, yz 플레인에 프로젝션 시켜서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에서 1이라고 할게요. 요거를 이제 dx, 요 구간을 이제 dx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dx는 델타 x라고 할게요. 요 구간을 이제 델타 x라고 하면 그러면 요 구간이 이제 델타 y가 될 거잖아요. 일단 델타 x와 델타 y의 관계가 그렇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델타 x와 뭐 델타 g와의 관계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또 요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확히 계산을 해볼까요? 0이면
1이겠네요. 1. 어, 어. 여기가 1일 거예요. 여기가 2고, 그러면 YZ 평면에서는 요 1이고, 요게 이제 델타 Y고, 요게 이제 델타 G일 거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치환을 했잖아요. 치환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델타 X분의, 원래 함수는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G와의 관계로 바라봤다면, 치환을 하는 순간, 이제 델타 Y와 델타 G의 관계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간이 이제 정적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설정한 요 구간에서의 뭔가 방금 말했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면 델타 X에서 설정했던 요 구간에 대응하는 이제 델타 Y의 구간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야지만 델타 X를 통해서 델타 G를 바라보는 것과 델타 Y를 통해서 델타 G를 바라보는 것에 어떤 싱크를 맞출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이제 각각 그 구간에서 연속이기만 한다면 그런 이제 어, 델타 X에서의 그 구간을 델타 Y 기준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델타 Y와 델타 G의 관계를 어,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치환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그냥 원시 함수를 구해야겠죠? 그냥 이 U인 상태에서 원시 함수를 구해볼까요? 구해놓고 2분의 1이니까 3분의 2 U의 2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될 거고, 네. 어쨌든 이제 구간을 이제 DU에 대한 구간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DX는 이제 어, 여기서 고려할 필요 없이 DU와 DZ만의 관계로 지금 치환을 통해서 어, 그 관점을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각각을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3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니까 해가지고 여기 3이 되고 마이너스 1, 3분의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9가 되고 9, 28, 또 뭔가 이상한데? 음, 맞, 맞죠? 네, 네. 어? 좀 다른데요? 또 이렇게 나오네? 아, 지금 식을 아, 네. 요렇게 두고 계산을 했으니까 네. 네, 얘가 2배 더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얘가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2가 곱한 값이 나올 테니까 어쨌든 네, 그러면 이제 3분의 52가 나올 거예요. 네, 음, 네, 조금 직관적으로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그 개념을 계속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할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음, 처음에 이 저희가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이제, 치환을 안 했을 때는, 이제 dx와 dz, 의 관계로, 생각을 하던 거를, 그냥 저희가 치환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dx와 du, dz 간의 관계를 뭐 XY 플레인에서 바라볼 것이냐, 뭐 XZ 플레인에서 바라볼 것이냐, YZ 플레인에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어, 음, 뭔가 그 우리가 이제 포커스 해야 될 그 DX 뭐 DU DZ가 될 수 있고 원래는 DX DZ였다가 DU DZ가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이 관점을 이제 바꿔가지고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정적분에 대한 치안 법칙도 그냥 관점을 바꿔서 이제 DU와 Z 관계로 식을 세운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냥 원시함수를 구해서 어, 정적분 구간을 대입을 해서 네,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사실을 네, 사실 저번에 설명한 그 개념이 사실은 이제 제가 그냥 취향법, 정적분에 대한 취향법에 대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어, 이렇게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연장을 해서 여기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어, 네. 사실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뭐 다른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어디서 뭐 기존의 강의를 보고 그거를 이제 그대로 뭐 책을 보거나 책에 있는 개념만을 지금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네,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 네. 그래서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그냥 어,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도 맞는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게 검증이 돼 있고 이제 널리 알려진 방식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그냥 네, 염두에 두고 네, 이게 틀릴 수도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번에 저희가 나눴던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고 그냥 음, 이제 정적분에 대한 취한법을 사용을 해서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제 1번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풀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인 것만 뭐 확인을 하고 그 연속이면 이제 이렇게 치환을 시켜놓고 치환된 그 구간을 변경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의 원시함수를 구해서 이렇게 어, 네, 그래서 계산을 하는 그런 거라 사실 개념적으로는 아니요 개념적은 아니고 하여튼 뭐 문제를 풀고 하는 데는 전혀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 어쨌든 그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뭔가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네. 그리고 아니면 승현님이 나는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직관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이제 어, 네, 따로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결론을 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책에는 그냥 이렇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게 확인이 되면 이렇게 변형을 해서 풀 수 있다 정도라서, 네, 그렇게 뭔가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조금 제한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일단 이렇게 풀 수 있다. 정적분에 대한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칭함수의 적분인데 사실 이거는 네 간단한 개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F가 구간 마이너스 A, A에서 연속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하고 그 다음에 F가 우함수라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F가 뭐가 있을까요? X, Y는 X제곱. 네, 이겠죠. 이게 우함수라면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요거의 면적을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네, 당연하겠죠. 그리고 F가 기함수라면 이거는 음, 세제곱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일 때, 네, 그러면 얘에 대한 면적은 요거랑 요거니까 이 두 면적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0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뭐 간단한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게만 이해하면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징함수에 대한 적분은 그리고 이제 적분의 응용인데 6장에 넘어와서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적분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넓이를 구하는 거, 곡선으로 둘러싸인 뭐 넓이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곡선으로 어, 둘러싸인 부피를 구하는 거, 그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거,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네, 맨 처음에 나오는 것도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네,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gx가 있고 fx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양 끝은 x는 a 그리고 x는 b 네, 이렇게 네 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음, 그리고 당연히 뭐 f와 g는 영속각 함수이고 그리고 모든 이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요 fx가 gx보다 크다는 거예요. 요 구간에. 예, 요 닫힌 구간에서는 만족한다. 만족한다면 그러면 S의 넓이는 어, 근사 직사각형들의 리만 합의 극한을 취한 값으로 정의한다 하거든요. 이것도 그냥 네, 저희가 적분을 배울 때 어쨌든 리만 합에 의해서 적분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또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식을 보시면 그냥 이런 거예요. 네,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리만 적분에 나오는 거니까 익숙하실 테고 그 다음에 fxi-gxi잖아요. 그냥 요 이제 높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각형 델타 x로 쭉 나눴을 때 델타 x로 이렇게 쭉 나눴을 때 각각의 이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높이들, 이 높이들이 이 식이 되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누고 각각의 이제 사각형의 합을 어, 구해서 더한다. 근데 그 사각형은 이제 무한계로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이게 뭔가 x에 대한 적분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내용, 이잖아요. 적분의 이제
정의. 근데 이를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하면 뭐 다음과 같다. F와 G는 뭐 연속함수이고 모든 이제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영역 S의 넓이는 뭐 이렇게 어, 된다. 어, 라는 거고 단순히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쨌든 적분은 그거를 어, 정적분이라는 게 그냥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정적분으로 이제 지정된 구간이 있을 거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제 넓이를 말하는 게 정적분이잖아요. 근데 요거가 지금 X축으로 둘러싸인 게 아니라 X축 대신 뭐 GX로 바뀐 거죠. 네. 이렇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거의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원래 정적분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N은 그냥 fxi였잖아요. 그게 그게 요 각각의 이제 dx로 구분되어진 이제 높이를 말하는 거였는데 직사각형의 높이를 말하는 거였는데 얘는 직사각형의 높이가 fxi g xi가 될 테니까 요게 이제 요걸로 대체가 된 거죠. 네. 그 넓이에 대해서는 그게 그냥 전부네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해당 구간에서 이제 fx가 gx보다 이제 커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위 그림과 같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구간별로 이제 대소가 fx와 gx의 대소가 구간별로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 구간을 나눠서 네, 요 식을 요 높이에 대한 식을 어, 뭐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뭐 어떤 뭐 S1 구간에서는 이제 높이가 마이너스 GX가 되고 S2는 이렇게 되겠죠. 뭐 렇게 구간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각 넓이를 구하고 합하면 될 거예요. 네. 뭐그 얘기고 네. 그래서 네, 예제를 하나 써놨는데 이걸 한번 풀어보면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구간이 지원이 있을까? sin x sin x 2파이까지 아니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y는 sin x 그리고 코사인 x 코사인 x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래서 어, 0으로 갔다가 다시 그림 시작한데 뭐 이렇게 되겠죠? y는 코사인 x 네 그런데 어, 지금 어디에 넓이를 구하는 거냐면 지금 x는 0 여기죠 0 그리고 x는 2파이
2분의 파이. 오타 있네요. 아, 요게 지금 바뀌었죠? 분자하고 분모하고. 네. 요 넓이를 이제 구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 이, 네. 네. 맞죠? 네. 그러면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러면 요거를 이제 dx로 어쨌든 나눌 텐데 요거에 대한 높이는 요 구간에서의 크기는 이제 sin x가 크니까 요 높이는 sin x i 마이너스 sin x i가 이렇게 될 거고 네. 그리고 구간이 여기서 2파이가 되고 이제 dx가 될 거잖아요. 네, 맞죠? 네. 네, 그렇게 될 거고 요거는 어,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0에서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앞부분에서 요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0에서 2분의 파이 아 지금 네. 잘못 요것도 줘야 되는 거죠? 네. 네. 요 두 개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제 구간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코사인 4분의 파이, 그러니까 같은 지점이, 만나는 지점이 이제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4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저 파란색 구간부터, 그럼 0에서 4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 x가 더 크니까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d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주황색은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되고 사인 x가 더 크니까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dx가 되고 이렇게 뭐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구하면 뭐 답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뭔가 이제 둘러싸인 형태를 보고 이거의 이제 밑변을 지금은 이제 dx라고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책에서는 x에 대한 적분이라고 했고, 근데 뭔가 함수에 둘러싸인 형태를 보고 아 이거는 사각형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나눠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dx 기준이 아니라 사각형의 밑변을 이제 dy로 해야지 구하기가 편하겠는데, 네 하면은 해서 그렇게 해서 구한 게 구한 것을 책에서는 y에 대한 적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네,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으면 당연히 이렇게 쪼개서 구하기가 힘들 거잖아요. 힘들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쪼개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dy가 되는 거고 요 직사각형의 높이는 요게 되는 거죠. 가로. 네. 그러면 이 그림과 같이 이제 모든 y, c, d 닫힌 구간에 있는 모든 y에 대해서 fy가 더 크다는 거예요. fy가 gy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c와 d에서 연속이라면 곡선 그러니까 요거 그다음에 d c에 둘러싸인 그 영역의 넓이는 이제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게 이제 요 직사각형들의 높이가 될 거고 우리가 dy로 쪼갰으니까 이걸 dy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구간은 이제 c, d가 d로 네,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 예제를 풀어볼까요? 음, 이걸 한번 풀어보시죠. 보시고 보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음, 14, 30, 18. 아, 네, 됐습니다. 네. 18 나오셨나요? 네. 사실 근데 네, 헷갈렸던 부분이, 네, 음, 어, 얘를 x는 이라는 식으로 바꾸고, 네네, 걔를 요 교점, 여기, 교점이, 뭐였더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네, 여기가 5,4, 네, 5,4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구한다. 이건 거고. 근데, 여기에 과연, 어, 저기, y 플러스 1이 먼저 와야 될지, 아니면은 2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6이 와야 될지가 헷갈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x가 오른쪽에 있는, x가 큰 데서 작은 걸 빼는 게 맞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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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적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은 넓이가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높이 각각의 이제 요 높이가 마이너스가 될 거잖아요. 네. 네, 어쨌든 저희는 이 어,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요 직선 그리는 거는 네, 쉽게 그렸지만 요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어쨌든 책에는 이제 뭐 문제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그림을 보고 아 이건 dx로 하면 되겠다. 적분을 하면 되겠다. dy로 적분하면 되겠다. 판단이 가는데 음, 그게 좀 의문이긴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대수적으로 식만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거를 그 식만으로 저희가 100%다 판단할 수 있나? 라는 거죠. 어쨌든 식이 있으면 뭐 그냥 뭐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냥 그런 걸 그려볼 수는 있을 텐데, 그럼 그걸 그려보고 판단을 하면 되긴 하지만, 그냥 대수적으로 뭔가 나타나 있을 때도 뭐 직접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려보지 않고 그냥 대수적으로 이거를 DX로 할지 DY로 할지 판단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좀 들기는 했어요. 사실 이것만 해도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한 함수이긴 하지만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리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y의 뭐 오차 함수에다가 뭐 이렇게 쭉쭉 붙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거를 쉽게 그리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게 판단이 가능할까라는 그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어쨌든 이제 컴퓨터는 도구가 있으니까 뭐 이런 뭐 응용 사이드에서 이런 쪽에 뭔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뭐 그림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수적인 식만 보고 어떻게 DX와 DY를 정하는 어떤 뭐 방법론이 있는 건지는 네,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건지. 네. 저희가 여기 교차점 구한 방식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저도 좀 헷갈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만약에 그 한 뭐 5차씩 이렇게 되더라도 그러면 5차씩이랑 뭐 어떤 다른 반대되는 식 요거 두 개를 했을 때 교차되는 좌표가 뭐 여러 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차되는 점들 사이에서 어떤 게 더 이제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뭔가 그런 방식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음, 예로 들자면 여기는 요 사이니까 요거의 가운데 값을 딱 두 그래프에다가 직접 두 식에다가 대입해보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더라도 말씀하신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둘러싸인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가 판단이 가능할까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점은 뭐 대수적으로 풀 수 있으니까 교점 구한다고 할지라도 음, 지금 그림을 그려보지 않으면 요게 지금 둘러싸인 영역인지 아니면 만약에 이제 교점을 구해놨잖아요. 그러면 뭐 둘러싸인 영역이 뭐 예를 들어서 교점은 여기 있지만 어, 네, 음, 뭐 교점은 여기 있지만 둘러싸인 영역이 아, 뭐, 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나? 어, 어,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그- 될지 모르겠는데, 아, 저도 처음에 그게 헷갈렸는데 말씀 들었고 나니까 네,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서 4로 이렇게 y 좌표로 잡았는데 네, 처음에는 어 처음에는 요걸 x 좌표로 마이너스 1에서 5로 해야 되나 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여기 요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건 잘못된 방식인데 이게 과연 이 대수적으로 식만 봤을 때 요 구간을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요렇게 구해야 되는지가 알 수 없다. 그게 헷갈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교점만을 가지고는 이제 dx, dy를 결정할 수 없을 것 같다? 대수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지 않는 이상, 뭐 없을 것 같다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뭔가 음, 대수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지 않고도 그냥 가능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론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네, 음, 뭐 명확하게 안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교점을 통해서, 교점에서 그 구간을 나누고, 네, 그 구간별로 식을 뭐 다르게, 어, 한다던가, 뭔가 둘러싸인 영역, 둘러싸이지 않은 영역을 판단할 수 있는 뭔가 대수적인 방법. 뭔가 그런 거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컴퓨터가 이제 그림을 그려 보지는 않을 만약에 컴퓨터한테 이걸
뭐 식을 이렇게 주고 요거의 넓이를 구해줘 하면 컴퓨터가 뭐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지 않을 거잖아요. 걔도 이제 대수적으로는 계산을 해서 할 텐데, 네, 그 방법론이 뭐인지, 네, 궁금하네요. 그렇네요. 고 빈대 지금 시간이 너무 이 예제를 풀어보는데 시간이 많이 나. 네, 부피는 일단은 뭐 어쨌든 네, 기본적인 개념 정도 살펴보고 그다음 예제는 뭐 다음에 풀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피라고 하면은 이제 이 위와 같은 이제 그림 부피를 구할 때 이런 거를 실린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실린더의 정확한 정의를 잘 몰랐었는데 이런 걸 실린더라는 거는 이 밑변의 넓이, 밑변의 이제 모양, 그러니까 밑변하고 밑변의 이제 도형, 평면 도형하고 윗변의 평면 도형 이게 이제 합동인 애들을 실린더라고 뭐야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위와 같이 실린더가 아닌 입체의 경우에는 S를 작은 조각으로 자른 후에 각각의 조각을 실린더로 근사시킨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거든요. 사실 실린더 형태가 제일 높이를 구하기 쉽잖아요. 그 밑변의 넓이를 구한다니까 높이를 곱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위와 같이 실린더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냥 편으로 둘러싸인 평면을 직사각형으로 근사를 했듯이 P는 직사각형이 아닌 실린더 형태로 근사를 시킨다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음, 요런 네. 얘의 이제 부피를 구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요런 이제 평면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넓이를 네, 구한다면 이 밑넓이를 구하는 x에 대한 함수겠죠. x에 대한 뭔가 ax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밑넓이에 대한 이제 함수를 구할 수 있다면 사실 요 부피도 요 뭐 a에서 b까지 이, 이 도형이 이제 a에서 b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냥 뭐 A에서 B까지 AX 그 다음에 이 DX죠? DX 이렇게 곱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평면이 의 밑넓이에 대한 그 X에 대한 함수가 있으면 요거를 계속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게 이제 각각 DX가 되겠죠. 그럼 요거에 대한 부피를 구하고 요거에 대한 부피를 구하고 각각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고요. 네. 위 그림을 보면 네,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dx가 되는 거고 네. 그 요거의 밑넓이는 각각 뭐 ax라고 하는 x에 대한 함수로 나올 거고 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결국 리만 합의라는 건데 네, 결국 요런 형태의 식이 나오고 그리, 그러면 이거를 이 사각형 요 밑변을 네, 무한대로 이제 자르게 되면 그 부피를 실제 부피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의 정의는 그 x가 a와 b 사이에 놓인 입체라고 하고 그 점 x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평면 px인 그러니까 점 특정 점 x a와 b 사이에 있는 어,
점 X를 지나고 X축에 이제 수직인 평면이죠. 뭐 요 앞에 그림에서 요 평면을 말하는 거예요. 요 평면. 그러니까 점 X를 지나고 X축에 이제 수직인 평면이라는 그걸로 이제 계속 쪼개는 거죠. 평면에 있는 절단면의 넓이. 절단면의 넓이가 이제 AX라고 하자. 그러면 S의 부피는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밑넓이가 되겠죠. 델타 X 얘가 이제 높이가 될 거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dx로 해서 할 거,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그러니까 평면의 넓이를 구할 때도 dx로 해서 이렇게 자를 거냐, dy로 해서 이렇게 자를 거냐, 라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부피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뭐 x축의 수직인 그 수직인 평면 이 px에 해당하는 이 평면을 x축에 이제 수직으로 놓고 자를 거냐, 아니면 y축에 수직으로 놓고 자를 거냐. 그렇게 잘랐을 때 예, 그 밑넓이를 구할 수 있느냐. 뭐 y축의 수직으로 놓고 자르면 밑넓이는 y에 대한 함수가 될 텐데 그런 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느냐. 가 해당 부피를 구하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밑넓이 해당 이제 부피를 음, 이제 이체 도형의 생긴 모양을 보고 밑넓이에 대한 밑넓이를 어, 구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렇게 절단면을 정해서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한 가지 가장 쉬운 예를 보면 구는 뭐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자르든 이렇게 해서 자르든 상관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자르면 얘의 이제 밑넓이는 그냥 원의 넓이가 되겠죠. 파이 r의 제곱, 파이 r의 제곱이 될 거고 이제 어쨌든 이제 r의 함수, 그러니까 x에 대한 함수죠. r이 지금 요거니까 r 자체가 x에 대한 함수고 밑넓이 자체가 r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밑넓이도 이 원에 대한 이 밑넓이도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dx를 곱해가지고 이 구의 비를 구하면 될 거예요. 네. 어떤 개념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자르긴 했지만 이 구라는 것을 음, 원기둥 형태로 이렇게 자르게 되는 거겠죠. 각각 이거를 이제 실린더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를 구할 때는 이 실린더 형태로 각각을 잘라가지고 각각의 실린더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합으로 정의를 한다. 부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만 풀어볼까 오늘? 구, 구가 이제 구의 부피가 실제 위에 적분의 정의를 통해서 실제 이 식이 나오는지를 구하면 돼요. 음. 음. 음.
간단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네. 치면 말씀해 주세요. 네.
뭐지? 3분의 5 파이 r 제곱 세제곱이 나왔는데. 3분의 5 파이 RS죠. 네, 3분의 5 파이 r 세제곱이 나왔어요. 뭔가 중간에 하나 빠졌나 봐요. 2 파이. 어? 네. 네. 그냥 요 식만 제대로 세웠으면 어, 네. 계속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네네.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도 살짝 어쨌든 이제 요 R제곱, 요 밑면에 이제 R제곱을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살짝 뭔가 딱 한 번에, 식을 떠올리지 못해가지고 좀 시간이 음, 걸렸는데, 어쨌든 밑넓이에 대한 식을 세우고, 네, 거기에 그냥 이제 dx를 곱하고 구간을 네, 정해주고 이제 정적분을 구하면 된다라는 게 어, 를 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것도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도형이 어떻게 생겼고 그거 이제 밑넓이를 어디 방향으로 정해야 될 것인가. 네, 그렇게 해서 나온 넓이를 뭐 x에 대한 식 아니면 뭐 y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한 다음에 정적 분식을 쉽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판단을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도 계속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도형을 보면서 문제 좀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부피를 구하는 이제 개념, 부피의 정의를 정적분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어쨌든 적분의 정의를 계속 얘기를 해왔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정의만 알고 있다고 해서 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생긴 이런 입체도형에 대한 부피를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예제를 같이 몇 문제 풀어보면서 감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막 비의 정의만 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